김노조스라는 사람이 뭐 우리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인데요. 네,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네. 저 최근에 계속 책을 내고 있는데 네. 그 책 내용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이 아마 연세가 70대 후반이실 겁니다. 네. 자기 70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앞으로 1, 2년 내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뭐 저도 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뭐 58년 개띠 뭐 60대 중반 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네, 네. 예, 제가 겪은 위기가 97년 외환위기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 그다음에 2008년 미국, 예,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경제위기인데 네. 예, 그런 것보다 제가 겪은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저는 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금 사야 돼요. 금. 어떻게? 아니 일단은 자산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막 폭락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폭락 시기에는 우선은 달러 자산이죠. 네. 그래도 달러가 제일 안전 자산이니까 미 달러가. 달러. 예. 그와 더불어서 뭐 미 국채 수익률. 네. 예, 지금 국채 수익률 너무나 해서 좀 오를 겁니다. 지금 오를 때 좀 사놓으면은 네. 또 이기가 오면은 금리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유동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수익률은 좀 낮지만은 네. 예, 유동성이 좀 좋은 것들을 금도 조금 저는 편입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완전 안전 자산 위주로. 예. 근데 이제 금은 늘 투자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주식 사면 네. 배당이 나오고 채권 사면 이자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주식은 이자도 아주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현금 흐름이 없죠. 네, 그래서 오렌 버핏이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위험 시기에는 금도 뭐 5%, 10%이 정도는 저는 편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선제적 디레버리징 해야 될까요? 네,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주가랑 경기랑 공통적인 특징은요. 네. 오를 때는 서서히 오랫동안 오르지만은 떨어질 때는 단기간에 급락해 버리거든요. 아까 네. 경착륙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그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시기는 사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네. 모르죠.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는 예, 거죠. 갑자기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더 오르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손해를 보는데요. 네. 그 시기가 오긴 오는데 언제일지 모르니까 네. 예, 미리서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현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인플레이션 비용을 내면서라도 예. 버텨야 된다. 조금씩 돈을 내면서. 예,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네. 현금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돈 내는 거죠. 예.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든지 그럼에도. 아니면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들. 네. MMF에도 지금 MMF에 돈이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있지 그래서 단기채 금리가 그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장기 금리가 내려가고. 예, 예. MMF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만기가 짧은 국채 같은 것. 네. 뭐 금융회사 가면은 만기 여러 만기 그 국채 남은 것들 만기 짧은 네. 것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사놓으셨다가 예, 다시 자산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는 불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내년 하반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예,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증권회사 다니면서 가장 실수한 거는 네.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 예상보다 늦게 2007년 말부터 조짐이 나타나고 2008년에 왔거든요. 2008년에 1년 차이죠. 뭐. 예. 예. 그렇게 시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네.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늦게 온 경우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2007년 정말 많이 욕을 얻어먹었죠. 네. 예, 위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2007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 버리니까 네. 예,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은 사람 상대적 손실이니까. 상대적 손실이 컸죠. 네네. 근데 결국 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08년에 큰 손해를 보셨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기간 차이는 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뭐 달러나 이런 거 좀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요. 어차피 내가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갖고 있으려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특정 자산에 집중, 특히 몰빵 투자로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네. 좀 여러 가지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도 하고 최근 저 금값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예, 금에도 좀 투자하고 예. 네.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자산에 나눠놓고 투자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네. 유동성이 좋은 것들. 유동성 좋은 예, 거.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예. 아, 지금 가장 유리한 거는 재빨리 유동할 수 있는 예. 자산의 비중을 높여 놓는 것. 예. 예. 그럼 이 반대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갖고 있다가는 좀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저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그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경기 전 세계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은 전도시 평균하면은 네. 미국이 더 많이 올랐어요. 아, 네. 그래요? 예, 미국이 2009년부터 한 전도시 평균 아파트 가격, 집값이 83% 올랐고요. 네. 우리나라는 한 56% 정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네네네. 우리나라 전도시 평균 56% 정도 올랐어요. 네.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번 꺾이면은 네.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산이니까요. 뭐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네. 집은 사는 것이니까 네네. 그냥 사시면 되는데 네네. 혹시라도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면은 네. 저는 지금 좀 줄이시는 게 뭐 팔릴 때 좀 줄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채까지 높게 있다면 예. 굉장히 좀 뺏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팔면은 지금 팔면은 돈을 얼마라도 받는데 예. 뺏기면은 돈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이자 부담을 해야 되고요.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주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기 사이클 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수축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자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뭐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장기적으로 오르죠. 네. 예, 그런데 주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든 자산 가격 주기를 구해 보니까 네. 지금 거의 정점 무렵에 근접하고 있더라. 싼 자산이 없다. 예. 모든 자산이 지금 그렇잖아요. 원래 주식 채권 5대5 해가지고 이거 리밸런싱 하는 것도 이거 다 올라 버려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진짜 현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금은 그만큼 기업비용이 손실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현금을 뭐 저는 뭐 한 30-40% 네.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 네. 뭐 그래도 기업비용 생각하면은 뭐 유동성이 높은 네. 그죠? MMF, CMA 같은 네. 이런 금리는 낮지만은 그래도 유동성이 높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가 극단적인 침체에 빠지면 사실 MMF, CMA 그런 것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간 상품들이 네. 부실화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상품 구성을 단기 금융 상품 가입하시되 그 상품 구성을 보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성되는 것. 예를 들어 국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들. 네. 이런 안정성이 높은 유동성이 높은 뭐 지금은 저 수익률을 따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품 뭐 투자든지 금융회사들이 많은 상품을 하는데요. 결국 투자라는 것은 수익하고 리스크의 균형이거든요. 네. 어떤 때는 수익을 강조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리스크를 강조할 수 있는데 뭐 작년 4월 이후로 수익을 강조하는 시기였다면은 네. 지금은 수익은 조금 비중을 낮추고요. 네. 리스크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이 다시 귀환의 시기가 오네요. 예. 뭐 그 얼마 전까지 사실 지금도 캐시는 트래시라고 그렇게 생각 현금 혐오가 있는 시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시 현금의 귀환이 머지 않았다. 예. 이럴 때 이제 쇼크가 왔을 때 아까 제일 모두에 이제 그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예. 쇼크가 왔을 때 한 단계 부자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 부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 그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저 부자들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네. 아까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500억을 한 달 만에 잃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부자들 보면은 이게 시대의 흐름을 알거든요. 예, 그러면서 현금을 준비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제 주위에 굉장히 부자 한 분 있는데요. 네. 예, 이분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위기가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핵심 사업만 남겨놓고 주변 사업 정리하고 좀 가볍게. 예, 가볍게 해가지고 네.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위기가 오면은 모든 것을 사실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위기가 왔을 때 자산가이 많이 떨어지는데 돈이 있어야 사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은 현금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살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 보면은 또 용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위기가 오면은 또 더 무섭거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저번에 코로나 왔을 때도 예, 사실 제가 경제방송에서 2011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보면 위기가 오면 사야 된다 이거를 계속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사회생활 처음 했으니까 위기가 왔는데 돈이 없었고 예. 그러다가 코로나 왔는데 못 사겠더라고요. 이게 예. 1,500, 1,400, 1,400 몇십 이렇게 갔잖아요. 예. 그게 1,000포인트 깨질 것 같고 예.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 부자들은 이제 그럴 때 은행에서 돈까지 빌려가지고 또 자산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가 주식시장에 저도 오랫동안 있으면서 네. 이게 주가가 오를 때는 계속 제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도 이게 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서 사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게 많이 떨어지는데도 이게 비싸게 보여요. 그죠.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예. 되니까. 예, 그때 이제 거꾸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예, 사실 뭐 저도 작년 3, 4월 달에 예. 뭐 그렇게 코로나 위기가 터지니까 네. 좀 어두운 면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뭐 자료도 내고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지나가면 그런 게 잘못이었죠. 예, 그런데 미국 그 역사상이요. 네. 경기 수축 국면이 1960년부터 평균하면은 한 15개월 정도 됐었어요. 네. 여러 순환이 23차례 순환이 있었는데 네. 근데 작년 수축 국면이 단 2개월이었습니다. 그렇죠. 3, 4월. 네. 두 달 사이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역사상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4월, 5월부터 지금까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없는 수준의 통화를 풀었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이랑 뭐 쓸 수 있는 거 다 썼잖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요. 네. 미국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한참 미칩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 돈 푼 거 보십시오. 예, 작년 그 3, 4월 달에 금리를 금방 0%까지 내리고요. 네. 그 두 달 사이에 무려 돈을 3조 달러 이상 찍어내버린 겁니다. 그 신용 경색도 아예 올 수가 없게 회사채를 그냥 나라에서 사버리고. 예, 회사채까지 사주고. 네. 예,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데 문제는 그 결과로 부채가 너무 증가해 버렸고요. 네. 저는 다음 위기를 더 어렵게 보는 것은 그런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네. 돈을 쓰겠지만은 네네. 쓸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더 중요한 건 통화 정책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통화 정책이. 예. 지금 금리 0%까지 내려놨으니까 금리를 경기가 위기가 더 내릴 여지도 없고요. 네네. 돈을 풀어도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음에 올 위기는 지난 위기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침체 그리고 국면이 더 길 수도 있겠네요. 예,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침체 국면이 지난번에는 2개월, 2개월로 끝났는데 네.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지금 부채를 줄이고 좀 스스로 각자 동생 자기 주머니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네. 지금은 수익률보다는 철저히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다. 네. 예, 그래서 계속 저 현금 이야기를 계속 앞서 해왔었습니다. 네, 네, 네. 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인데 예, 그러나 주식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그 이상 떨어지면은 네. 오히려 손실폭이 더 커지거든요. 그죠. 예.